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발해가 성립돼서 남북국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면서 남북국 시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해 건국과 주민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발해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 발해 건국에 참여한 주민들의 구성, 그리고 이 주민들의 구성이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등장한 나라임을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발해는요,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당나라가 고구려 지배층들을 영주 지방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나라는요, 어떤 나라를 멸망을 시키면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지배층 역시 요서 지방에 있었던 영주 지역으로 이제 이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영주 지방에는 고구려 유민, 말갈인, 거란인들이 잡거하고 있는 다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영주 지방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진충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진충은요, 거란족 추장인데요. 거란족 족장인데, 이 사람이 반란 일으키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냐면요. 당나라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민족 집단한테 세금을 더 물린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이민족 출신들한테 부담시키다 보니까 이에 대한 조세 저항으로서 이진충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이진충의 난의 뒷배경에는 그 당시 당나라한테 원래 복속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돌궐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궐의 후원을 받아서 이진충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나라의 이민족 통제 정책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이진충의 난이 일어나면서 요 요서지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있었던 걸걸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이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던 일부 말갈인들을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당나라가 아니겠죠. 당나라는 이 대조영 집단을 끝까지 추격을 해서 천물령이라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천물령에서 대조영 집단과 당나라의 군대가 맞붙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은 상세히 남아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대조영 집단, 즉 고구려 유민 집단이 당나라 군대한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나라의 추격을 저지한 이 대조영 집단은요. 좀 더 동쪽으로 가서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세력 근거지를 잡고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성산자 산성 일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가 고구려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게 되니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통일신라가 공존하고 있는 우린 이 시대를 남국과 북국이 함께 있는 시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명칭은요, 조선 후기 역사학자 유득공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유득공은요,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마땅히 편찬해야 됐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가 쓴 역사책 발해고에 보면요. 고려시대에 삼국시대 역사는 썼다. 하지만 이 삼국시대를 계승한 남북국 시대 역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역사는 삼국사기라고 이 삼국의 역사책에 남아 있으니 나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남북국 시대를 제안하기 위해서 발해 역사를 별도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발해 건국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해는요 고구려 유민과 일부 말갈인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모든 말갈인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부 말갈인과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인데 특히 고구려 유민 가운데 고구려 왕족이었던 고씨 그리고 대소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대씨
이 두 집단이 유력한 고구려 유민 중 지배층을 이루게 되었고요. 또 일부 말갈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 중심, 피지배층은 일부 말갈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피지배층들의 일부 말갈인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발해의 가장 말단 행정 단위인 촌락에는 말갈인 부족장들인 수령들이 어, 간접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발해는 고구려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해 사람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발해라고 한 나라는 어디를 계승하는 겁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었던 그러한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유물 유적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록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자 하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해인들이 스스로 고구려라고 불렀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고구려는요, 장수왕 때부터 고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고려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해가 스스로 나라를 고려, 즉 고구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를 부활시킨 나라야? 즉 고구려를 부활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무왕과 발해 문왕이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살펴보고 있자면요. 발해 왕들이 스스로 고려국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면 실제로 발해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이렇게 생활 과정에서 남긴 이 흔적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느냐,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쓴 불상, 생활 도구, 일상생활 도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왕실의 무덤, 이런 것들에서 고구려 계승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불병좌상입니다. 이불병좌상. 발해는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말갈인도 여기에 참여했고, 또 문왕 이후로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발해 문화에는 고구려 유민, 말갈인, 그리고 당나라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불병좌상은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불상은요. 오른쪽에 방금 이렇게 통통 튀어나온 불상은 고구려의 불상이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고구려 불상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이불병조상은요. 발해의 것입니다. 이 두 불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미술사적인 양식을 통해서 발해의 불상이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토기, 온돌, 심이, 수막새와 같은 이런 기와들에서도 고구려와 발해 문화의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왕실에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발의 세 번째 왕이었던 문왕한테는 두 따님이 있었어요. 정혜 공주와 정효 공주가 있었는데, 이 정혜 공주 묘와 정효 공주 묘의 무덤 양식에서 고구려 양식의 흔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 무덤 양식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양선도 즈음에서부터 굴식 돌방 무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계속 썼다는 것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 구조가 모주림 천장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 공통적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조림 천장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발해 고분 양식이 고구려 고분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정효공주묘는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맺은 뒤로 당의 문화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당의 고분 양식이었던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진 게 정효공주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희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과 모조림 천장구조라고 하는 고구려 문화를 강하게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정효공주묘는 모조림 천장구조라고 하는 고구려 고분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당의 고분 문화인 벽돌 무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문화, 말갈 문화, 당나라 문화를 아우르는 발해 문화의 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정예공주묘는 고구려 문화만, 정효공주묘는 고구려와 당의 문화를 공존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강하게 계승했다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신라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갔는지, 또 발해는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어떤 통치 제도를 정비했는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남북국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